전북이 올해도 1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기업 투자는 크게 줄었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하수 처리장 증설 등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지방 재정에 큰 부담이 되는 데다 효과도 없다며 해수 유통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시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정시 모집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수능이 어려워 하향 지원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은 올해 100개가 넘는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10년 연속 100개 이상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기업의 투자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전북에서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 탄소기업 이엔코리아와 마스크팩 제조업체 유셀, 자동차 부품업체 아렌더스가 각각 제2공장을 지키려 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투자 규모는 800억 원으로 채용 예정 인원은 370여 명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프라들이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익산에서 사업하는 활동이 굉장히 수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올 들어 지금까지 전북에 투자한 기업은 132곳으로 투자 예정 금액은 7,233억 원입니다. 투자 예정 금액이 줄긴 했지만 10년 연속 100개 이상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기업의 투자입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 현 정부까지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이어지면서 수도권 기업의 투자는 지난 2009년 60곳을 최고로 지난해 14곳, 올해 7곳으로 줄었습니다. 수도권 기업의 지방 투자 회피는 수도권 집중 현상 심화와 지역 불균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유치해야 될 과제를 안고 있고 특히 무엇보다도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된 기업 유치 활동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대응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산업집적활성화법 등 각종 수도권 규제를 계속 풀고 있어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의 노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와 관련해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노동자 조직의 대표를 강제 구인한 것은 노동 탄압이라며 정부의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 개편 작업을 막기 위해 오는 16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 사제폭탄을 터뜨린 혐의로 일본 경찰에 붙잡힌 27살 전모 씨가 군산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23일 야스쿠니 신사 화장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관련해 어제 일본에 재입국한 전 씨를 붙잡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군대를 제대한 전 씨는 그동안 군산 시내 원룸에 살다가 지난달 일본 야스쿠니 신사를 방문했지만 폭발 사건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도시용지 목표 수질 달성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자 3가지 추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추가 대책에 반발하며 해수유통만이 대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철 기자입니다. 새만금위원회는 오는 2020년까지 새만금 도시용지 구간에서 목표치인 3등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3가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환경부에서는 2020년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해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 가축 분뇨 공공처리 확대, 우분 연료화 사업 등 추가 대책을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단체는 추가 대책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주 하수처리장 추가 증설의 경우 국가 예산이 50%만 지원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의 부담이라 전주시의 빚만 늘어날 것으로 주장합니다. 또 가축분뇨 공공처리 확대는 예산이 54억 원에 그쳐 하루 540톤의 분뇨를 처리할 수 없고 우분 분뇨화 사업은 악취 때문에 주민 반발만 살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가 대책이 시범사업 수준이거나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질 개선 효과는 크게 얻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추가 대책을 통해 수질 개선에 큰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대책이면 충분하다 이러는 것이 국립환경과학원이라든가 전문가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의 바닷물을 들여보내는 해수유통만이 수질 개선의 해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전라북도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해수유통 카드를 받을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서 당분간 새만금에 물을 가둬두는 담수화를 유지한 뒤 수질 최종 평가 시점인 2020년이 되면 다시 해수유통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려는 용역사가 오늘 전주시를 찾아 개발 방안을 설명하려 했지만 전주시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전주시는 사업 주체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용역사를 만날 이유가 없다며 이들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대한방직이 전주공장 부지를 팔겠다고 공시해 아파트 신축 여부가 관심을 끌었지만 전주시는 아파트 공급량이 포화 상태라며 단순한 아파트 개발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애 여성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자림복지재단의 설립 허가가 다음 주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달 자림복지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통지하고 오늘 청문회를 열었다며 다음 주에 재단 설립 허가를 취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의 수시 합격자 발표가 끝나면서 이제 본격적인 정시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돼 하향 지원 추세가 뚜렷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의 4년제 대학들의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가 마무리됐습니다. 수시에서 2,100여 명을 선발한 전북대는 1차 합격자 가운데 무려 5,500여 명이 탈락했습니다. 탈락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수능 최저 등급 기준을 채우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지난해보다 800명가량 늘어난 것으로 올해 수능이 어려워 전체적으로 등급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시 모집 학생들과의 형평, 또 최소한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질적인 걸 담보하기 위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수시 모집에서도 수능 최저 등급을 완화시키거나 일부 종합전형에서는 폐지할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수시 모집이 마무리되면서 수험생들은 이제 정시 모집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정원 감축과 정부의 수시 모집 확대 방침으로 올해 전체 대학 정시 모집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1,000여 명이 줄어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시 지원 전략 입시 설명회에는 1,000여 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몰려 불안감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정시 모집은 수능 점수가 대학 합격에 열쇠를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수능이 어렵게 출제된 만큼 하향 지원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점수에 맞추어서 소신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잘 본 영역에 맞추어서 그 영역의 가중치가 높은 대학과 전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수험생들은 가나 다군 가운데 군별로 한 곳씩 모두 3번의 지원이 가능하고 대학마다 반영 비율과 가중치가 다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올해 정시 모집은 오는 24일 원서 접수를 시작하며 전북의 11개 4년제 대학은 모두 5,400여 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오는 29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릅니다. 국토교통부는 고속도로 관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4년 만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4.7%가량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민자고속도로인 천안 논산고속도로는 9,100원에서 9,400원으로 오릅니다. 전주푸드 1호 직매장의 운영이 순조로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4일 송천동에 문을 연 전주푸드 1호 직매장에 하루 평균 400명이 찾아와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호 직매장엔 매일 전주에 200여 농가가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고 전주시는 내년에 2곳의 직매장을 추가로 개설할 계획입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전북 농산물의 판매 규모를 200억 원으로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북지방우정청은 오늘 전라북도 창조경제혁신센터, 농산물 판매업체 관계자 등과 전북농산물 판로개척회의를 갖고 G마켓 옥션 등과 우체국 쇼핑을 연계해 연간 48억 원 수준인 농산물 매출 규모를 200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북 현대가 다음 달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개막을 앞두고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전주 KCC가 전주와 군산에서 잇따라 홈 경기를 갖습니다. 스포츠 소식 정원익 기자입니다. 화려한 시즌을 마친 전북 현대가 본격적으로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이동국과 계약을 2년 연장한 데 이어 브라질 출신 제주 공격수 로페즈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조추첨을 한 뒤 다음 달부터 바로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이동국 선수를 시작으로 해서 저희 팀에 있는 선수들을 계약을 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부에서 또 이렇게 취약 포지션에 맞는 선수들을 계속 영입해서 좀 더 강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위권을 달리고 있는 전주 KCC가 전주와 군산에서 연속 홈 경기를 갖습니다. 전주 KCC는 오는 16일부터 전주에서 열흘 동안 잇따라 5경기를 갖고 31일부터는 군산에서 3경기를 치를 예정입니다. 팬들과 함께 호흡하고 구단이 또 많은 좋은 이벤트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찾아주셔서 성원과 응원해 주시면 좋은 성적으로 저희가 보답으로. 고창군청 유도부가 제15회 제주컵 대회에서 금, 은, 동메달을 각각 1개씩 따내며 선전했습니다. 지난 2009년 창단한 유도부는 5명의 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며 강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36회 전북협회장기 겸 제35회 종별 선수권 배드민턴 대회가 부안에서 열립니다. 오는 주말부터 사흘 동안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330여 명이 출전해 실력을 겨룹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새정치연합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하위 20% 현역 의원을 물갈이하는 평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론조사가 이달 말에 실시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각각 10%를 차지하는 지역활동과 선거 기여도의 경우 이미 점수화를 마쳤고, 비중이 35%인 의정활동과 공약이행 평가는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중이 35%인 데다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여론조사는 이달 말쯤 실시하기로 해 현역 의원들의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경찰청이 경무관인 차장 직제를 없애고 2명의 부장제를 신설합니다. 전북경찰청은 그동안 청장, 차장, 과장으로 이어진 직제를 청장과 2명의 부장, 그리고 과장 직제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의 경무관 직책이 전주 완산경찰서장을 포함해 모두 3자리로 늘어남에 따라 앞으로 경찰 조직 인사에 숨통이 트여 승진 인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애항운동본부가 주최하는 제38회 전북애항대상 증정식이 열렸습니다. 오늘 증정식에서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와 익산대를 통합하고 로스쿨을 유치한 공로를 인정받아 애향대상을 받았습니다. 또 애향 본상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한 정환철 완조 용진농협 조합장에게, 기업 특별대상은 홍산개발로 진안 인삼을 널리 알린 주식회사 건보 이규환 대표이사에게 돌아갔습니다. 전북은행 창립 46주년 기념식이 오늘 전북은행 본점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전북은행은 지난 1969년 창립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해왔으며 앞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수익원을 다각화시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1단독은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내고 15년간 해외로 도피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손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1999년 김제시 공덕면의 한 도로에서 당시 13살이던 A양을 승용차로 치어서 움직게 한 뒤 미국으로 달아났다가 지난 9월 미국 이민국에 검거돼 국내로 인도됐습니다. 손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수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는 어제 오후 4시쯤 군산의 한 아파트에서 46살 박모 씨와 41살 권모 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박 씨의 언니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보일러에 수리한 흔적이 있고 이들의 혈액에서 일산화탄소가 검출된 점으로 미뤄 보일러 배출가스가 집안으로 유입돼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에는 오늘 최고 20mm 안팎의 비가 내렸습니다. 이번 비는 앞으로 5mm가량 더 내린 뒤 내일 새벽에 그치겠고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7도, 낮 최고기온은 9도에서 11도의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바다 물결은 앞바다 1에서 2m, 먼바다는 1.5에서 3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비가 그친 뒤 기온이 점차 떨어져 주말인 모레 아침에는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국가교육개혁위원회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개혁을 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총체적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명문대와 좋은 직장만을 목표로 무한 경쟁에 빠져들게 하고서도 극소수만 성공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길거리에 도서관에 컴퓨터방에 넘쳐나는 게 대졸 실업자입니다. 이런 학력 구조를 놓고 어떻게 대졸 누구 대학 졸업했지만 눈높이를 낮추라. 눈높이 낮춰집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덩달아 바뀌는 교육 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정책이 계속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죽어나는 게 이제 학부모들과 학생입니다. 오늘 콘서트를 주최한 바른사회운동연합은 정권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국가교육개혁위원회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근데 과거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했어요. 정치권에 휘둘리고 그저 장식품에 불과했는데 이제는 좀 초정권적이고 독립성을 부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0% 수준인 대학 진학률을 40%로 낮추고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SBS 박아름입니다.